안녕하세요. 초등 진로 상담 사례를 발표하게 된 초등학교 교사 이청아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꿈이 딸을 기반으로 한 초등 진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며 느꼈던 것을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 진로 상담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실제 상담 과정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초등 진로 상담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 진로 상담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개별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이번 꿈이따 시스템에서 진로 상담 게시판이 없었더라면 아이들과 진로 상담을 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이들은 진로 이야기를 누구와 나눌까요? 부모님과의 진로에 관한 대화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아도 초등 시기에 가장 적었고, 교사는 주로 학업이나 생활 이야기만 나누고 결국 친구들과 이야기하지만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공부나 잘하래요. 진로 검사지를 보여드렸는데 잘 모르시겠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화의 기회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명의 아이들과 주 1회씩 정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명당 총 6회기의 상담으로 관계 형성에서부터 자기 이해, 직업 탐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전 설계까지의 단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아이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로 교육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 AI 등장으로 5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꿈이따 진로 상담 게시판에 그럼 혹시 나중에 소방관이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을 올린 친구입니다. 실제로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빠르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이런 불안을 가지고 진로 탐색을 회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례의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와는 먼저 꿈이따 진로 심리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를 넓혔고 가치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사람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가치를 발견하였고, 또한 마지막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 쓰기를 했는데 그때 그 편지에 나는 어떤 직업이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이 초등학교 진로 상담 과정에서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의 불안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상담 활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담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였는데 꿈이따 진로 상담 게시판에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올려놓기도 했고 스스로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직접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는 친구라서 놀랐지만 자기 효능감과 진로 동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동기와 자신감이 부족한 내담자를 위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가 끝까지 해낸 경험을 찾아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올리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를 통해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정과 연계하여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가 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을 계기로 아이는 지금 실제 미술학원에 다니게
얻게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 이후 내담자들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는 꼭 소방관이 아니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후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도 자기 이해,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장이 있었고 학부모님께서도 진로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의 심리까지 이렇게 안정이 되어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좋아하는 그림 솜씨가 더 좋아졌고 자신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을 통해 진로 동기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느끼시며 아이의 진로에 많은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의 사례를 통해 진로 상담은 단순한 검사나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로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탐색, 설계,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꾸미따 시스템과 상담자의 대화가 결합되면 진로 상담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더욱 다듬어 아이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상담 모델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상담이 오늘의 문제를 치유한다면 진로 상담은 내일의 길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초등 진로 상담 시작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